클래리티 법안 긴급 속보입니다. XRP 홀더 여러분, 이 법안이 지금 미국 상원을 통과하려는 순간 바이낸스에서 48시간 만에 3억 2천만 개의 XRP가 증발했습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고래들이 조용히 판을 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숨 쉬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세력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단순한 시장 조정이 아닙니다. 클래리티 법안을 빌미로 세력들이 여러분의 물량을 헐값에 쓸어가려고 작당한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 단 20분만 집중해서 끝까지 보시면 클래리티 법안 뒤에서 고래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XRP가 왜 지금 이 가격에 묶여 있는지, 그리고 세력이 이미 정해놓은 가격표가 얼마인지 전부 알게 됩니다. 저도 XRP 홀더입니다. 같이 들고 있는 입장에서 이건 반드시 공유해야 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자, 대부분의 개미들이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 드디어 암호화폐에 명확한 규제가 생기네. 제도권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오겠네. 그럼 XRP도 같이 오르겠지? 착각입니다. 이 생각이야말로 세력들이 여러분의 머리에 심어놓은 가장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이 뭡니까? 디지털 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2025년 SEC와 리플의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죠. 이건 이미 확정된 팩트입니다. 근데 시장은 이걸 아직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났는데 2026년 2월 기준 XRP 가격이 2.5달러 근처에서 횡보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2024년 말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더리움 ETF도 승인됐습니다. 그런데 XRP만 2달러대에서 기어다니고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XRP는 비트코인이 아니니까 아닙니다. 데이터를 보면 정반대입니다.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2025년 하반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CNBC 인터뷰에서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11조 달러를 굴리는 사람이 그냥 한 말이겠습니까? 레리 핑크가 말하면 월가가 움직이고, 월가가 움직이면 시장이 바뀝니다. 근데 여기서 언론에 안 나온 얘기가 있어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디지털 자산이 뭔지 아십니까? 이미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그러면서도 금융 인프라에 직접 쓰이는 코인입니다. 이 조건에 딱 맞는 코인이 몇 개나 됩니까? 손가락으로 셀 수 있습니다. XRP가 바로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을 세계 크립토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입으로 말했어요. 2025년 1월 취임 직후 디지털 자산 전략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그 뒤로 미국 의회에서 클래리티 법안 논의가 폭발적으로 빨라졌습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트럼프가 크립토를 미겠다고 선언하고 의회에서 법안이 속도를 내고 그 법안의 최대수의 코인 중 하나가 XRP라면 판은 이미 짜여졌습니다. 그런데 개미들만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동차 정비사형 기억하시죠? 시동소리 0.5초 차이로 고장을 예측한 그 형이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를 또 했습니다. 야, 요즘 네가 맨날 보는 그 차트 있잖아. 나는 코인 모르지만 하나만 물어보자. 미국 정부가 뭔가를 합법화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돈이 온다. 정비사도 아는 걸 여러분은 왜 모릅니까? 이제 데이터로 들어갑니다. 제가 지난 사흘간 파악한 클래리티 법안과 XRP 세력 움직임의 핵심을 세 가지 축으로 쪼개서 폭로하겠습니다. 자, 온체인 데이터부터 봅시다. 2026년 2월 기준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에서 XRP 보유량이 지난 90일 동안 18.7% 감소했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만 약 12억 개의 XRP가 빠져나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마트 진열대에서 라면이 싹 사라진 겁니다. 진열대는 텅텅 비어있는데 밖에서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물량이 거래소에서 빠져나간다는 건 누군가가 장기 보유 목적으로 개인 지갑으로 옮겼다는 뜻입니다. 개미들이 이런 짓을 합니까? 아닙니다. 이건 기관급 고래들의 움직임입니다. 1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대형 지갑 수가 지난 3개월간 23% 증가했습니다. 크립토컨트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개미는 팔고 고래는 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거래소의 물량이 줄어들면 공급이 타이트해집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만 줄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경제학 기본입니다. 콘서트 티켓이 매진되기 직전에 안표 가격이 미친 듯이 뛰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XRP가 바로 그 매진 직전 상태입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더 무섭습니다. 개미들은 왜 팔고 있을까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 불안한 겁니다. 법안이 부결되면 어쩌지? 또 SEC가 딴지 걸면? 이런 공포에 사로잡혀서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고래들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법안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자산 공개 내역을 분석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클래리티 법안을 주도하는 의원들 중 상당수가 디지털 자산 관련 펀드에 이미 자금을 넣어둔 상태입니다. 자기가 만드는 법안의 수혜를 자기가 받겠다는 겁니다. 이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패턴은 정확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기 6개월 전을 기억하십시오. 2023년 하반기에 비트코인이 25,000달러에서 42,000달러까지 68% 폭등했습니다. ETF 승인이라는 제도적 변화가 오기 전에 세력들이 먼저 매집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지금 XRP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래소 물량 감소가 바로 그때와 똑같은 시그널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뭐라고 했습니까? 현금을 들고 있는 놈이 바보다. 기요사키가 2025년에 비트코인과 XRP를 공개적으로 추천했을 때 다들 비웃었죠? 근데 그 뒤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찍었습니다. 이 사람이 허튼 소리를 하는 사람입니까?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클래리티 법안이 XRP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규제 명확성을 넘어섭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은행들이 합법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수탁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은행들이 XRP를 만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법적 리스크 때문입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그 리스크를 제거해줍니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이 XRP를 기반으로 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리플의 온디맨드 유동성 솔루션이 미국 은행 시스템에 정식으로 편입된다면 이건 마치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도로 돌아가던 자금이 고속도로를 타고 쏟아져 들어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국제 송금 시장 규모가 연간 약 150조 달러입니다. 리플렛이 이 시장의 1%만 가져가도 1조 5천억 달러의 거래량이 XRP를 통해 흐릅니다. 지금 XRP 시가총액이 약 1,400억 달러입니다. 1조 5천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면 시가총액은 최소 5배에서 10배까지 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라 산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름 돋는 게 있는데 아까 제 정비사 형 이야기 기억하시죠? 징조를 읽는 사람은 결과를 미리 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데이터가 그걸 증명합니다. 지난 2주간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워싱턴 DC를 3번 방문했습니다. 3번이요.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리플 CEO가 왜 워싱턴을 3번이나 갑니까? 관광하러 간 거겠습니까? 법안 통과를 위한 최종 로비입니다. 그리고 그가 워싱턴을 방문할 때마다 바이낸스에서 대량의 XRP가 빠져나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판은 이미 짜여졌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 전부 공개하고 싶지만 세력들도 유튜브를 봅니다. 핵심 매매 타이밍은 영상 설명란 설문 링크에서 참여해주신 분에게만 몰래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명백한 데이터를 보면서도 매번 당하는가? 바로 세력이 우리의 심리를 이용한 정교한 심리전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업비트나 빗썸 앱을 열면 XRP가 2달러대에서 횡보하고 있죠? 이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또 빠지나? 클래리티 법안이 좋다는데 왜 안 오르지? 다른 코인은 다 오르는 것 같은데 내 XRP만 안 오르네. 일단 좀 줄여야 하나? 이게 바로 손실 회피 심리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이 증명했죠. 인간은 100만 원을 잃는 고통이 100만 원을 버는 기쁨보다 2.5배 더 크게 느낍니다. 세력들은 이 심리를 정확히 알고 이용합니다. 의도적으로 가격을 횡보시키거나 살짝 떨어뜨려서 개미들의 인내심을 바닥까지 갈아버리는 겁니다. 이건 마치 카지노에서 딜러가 의도적으로 작은 판을 계속 치게 만들어서 큰 판에서 올인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이 확증 편향입니다. XRP가 횡보하면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XRP 전망 나쁜 이유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기사만 골라 읽으면서 역시 팔아야겠다고 확신합니다. 반면에 XRP 기관 매집 중이라는 온체인 데이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세력은 이 편향을 이용해서 부정적인 뉴스를 의도적으로 흘립니다. SEC가 다시 소송을 걸 수 있다. 클래리티 법안이 부결될 수 있다. 같은 뉴스 말입니다. 개미들이 공포에 빠져 물량을 던지면 고래들은 그 물량을 바닥에서 조용히 받아먹습니다. 앵커링 효과도 무시 못합니다. 2024년에 XRP를 3달러에 산 분들은 3달러라는 숫자에 심리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지금 2.5달러니까 마이너스 17%라는 숫자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산 가격이 아니라 이 코인이 앞으로 갈 가격입니다. 3달러에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10달러를 갈 수 있는 코인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앵커링에 갇힌 사람들은 원금만 회복하면 팔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세력은 바로 그 지점에서 여러분의 물량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FOMO, 이게 마지막 킬러입니다. 세력이 매집을 끝내고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면 이미 팔고 나간 개미들이 아, 내가 너무 일찍 팔았어 라며 다시 뛰어듭니다. 고점에서요. 세력은 그때 물량을 넘기고 수익을 실현합니다.
2021년에 XRP가 0.17달러에서 1.96달러까지 폭등했을 때 이 패턴이 정확히 반복됐습니다. 바닥에서 산 고래들은 1달러 넘어서 팔기 시작했고 1.5달러의 FOM으로 들어온 개미들은 그 뒤에 0.5달러까지 추락하는 차트를 멍하니 지켜봐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불안, 그 답답함, 그 짜증,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력이 설계한 감정입니다. 여러분의 물량을 헐값에 가져가려고 만든 공포입니다. 이 영상에서 공개 못하는 결정적 매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세력이 노리는 정확한 가격 구간과 시점.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정비사형 징조를 읽는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했죠? 여러분도 징조를 읽으셔야 합니다. 연락처를 지금 바로 아래 영상 설명란 설문 링크에서 참여해 주시면 핵심 매매 전략을 직접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력들이 클래리티 법안을 통해 최종적으로 노리는 가격대를 공개합니다. 이건 시장 예상이 아니라 세력이 이미 정해놓은 가격표입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뭐라고 했습니까? 디지털 자산에 명확한 규제가 오면 기관 자금이 쓰나미처럼 밀려온다. 세일러가 미쳤다고요? 그 미친 사람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 비트코인에 올인해서 2025년 기준 150억 달러 이상의 미실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내 기관 투자자들이 합법적으로 XRP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현재 미국 기관 투자 자금 규모가 약 40조 달러입니다. 이 중 1%만 고작 1%만 XRP 시장으로 유입되어도 4천억 달러입니다. 지금 XRP 시가총액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자금입니다. 이 돈이 들어오면 XRP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마치 작은 연못에 바닷물이 밀려드는 것과 같습니다. 연못의 수위가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연못 자체가 바다가 되는 겁니다. 시나리오 하나 이건 확실합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2026년 상반기 내에 통과되면 XRP의 1차 목표가는 7달러에서 10달러입니다. 이 현재 가격 대비 최소 180%에서 300% 상승입니다. 근거가 뭐냐고요? 비트코인 ETF 승인 후 비트코인이 6개월 만에 150% 상승한 전례가 있습니다. XRP는 비트코인보다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같은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면 가격 변동폭은 더 큽니다. 작은 배에 같은 양의 물이 들어오면 배가 더 크게 흔들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리플렛의 국제결제 시스템 채택이 확산되면 20달러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가격대입니다. 이건 시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제도가 열어주는 문입니다. 시나리오 둘 리스크 시나리오도 말씀드려야죠. 만약 클래리티 법안이 정치적 이유로 2026년 하반기 이후로 지연된다면 XRP는 일시적으로 1.8달러까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의 확률은 15% 미만입니다. 왜냐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크립토를 밀고 있고 의회 양당 모두에서 지지를 받고 있으며 블랙록을 비롯한 월가 거물들이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 1년간 2억 달러 이상의 로비 자금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이 돈을 쓴 사람들이 법안을 무산시키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캐시 우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규제 명확성이 오는 순간 디지털 자산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ARK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가 비트코인 100만 달러를 외칠 때 다들 비웃었죠? 근데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찍은 지금 그녀의 예측 적중률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짐 크레이머가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이 과열됐다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크레이머가 팔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야죠. 이건 월가의 정설입니다. 크레이머 역지표는 통계적으로도 증명된 겁니다. 여기서 진짜 고수들만 아는 숨겨진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의 부속 조항 중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통과되면 리플이 개발한 RLUSD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시장에서 정식으로 유통될 수 있게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현재 약 1,500억 달러 규모인데 이 시장에서 리플이 10%만 가져가도 150억 달러입니다. 이 자금이 XRP 생태계를 통해 순환하면 XRP의 유틸리티 가치가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이건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실물 경제와 연결되는 가치입니다. 백화점에서 세일을 하면 손님이 몰리는 게 아니라 백화점 옆에 지하철역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목할 날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중순에 미국 상원은행위원회에서 클래리티 법안 최종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4월에는 리플의 IPO 관련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이벤트가 겹치면 XRP는 로켓의 연료가 두 통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업비트든 빗썸이든 지금 바로 앱을 열어서 여러분의 XRP 보유량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크립토컨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래소 XRP 보유량 추이를 직접 확인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래소 물량이 빠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시면 됩니다. 이건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개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 클래리티 법안 최종 표결 전까지 세력이 마지막 개미 털기를 한 번 더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월 초에 XRP가 2달러 초반까지 일시적으로 빠지는 구간이 올 수 있어요.
이때 패닉셀링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세력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 구간은 세력의 마지막 매집 기회이자 우리 홀더들에게도 마지막 저점 확보 기회입니다. 도박판에서 딜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흔드는 거예요. 그 흔들림에 넘어가면 칩을 다 잃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중순 상원 표결과 4월 리플 관련 이벤트, 이 두 날짜 전까지 포지션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이벤트가 터진 뒤에 움직이면 이미 늦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가 10억 할 때 안 사고 20억 되니까 그때 살 거라는 것과 똑같은 후회를 반복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유튜브 영상에서 클래리티 법안의 진짜 최대수의 코인의 정확한 진입 구간과 세력이 설정한 세부 목표가를 전부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유튜브에 풀면 세력들이 냄새를 맡고 가격을 흔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클래리티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SEC 갠슬러가 잘리고 새 위원장이 들어선 지 석 달 만에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강력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이미 움직였고 피델리티도 따라붙었고요. 고울드만삭스까지 대기 중입니다. 기간 자금 수백조 원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는 문이 열리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 법안의 원문을 제가 직접 분석해봤습니다. 해외 포럼까지 전부 뒤졌는데도 아무도 짚어내지 못한 조항이 하나 숨어 있었어요. 이 조항에 딱 맞아떨어지는 코인이 하나 있더라고요. 차트에 선 하나를 싹 그어봤더니 그 선이 가리키는 곳을 보고 진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제가 영상 후반부에 직접 보여드릴게요. 장담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만 법안 통과 전에 진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의회 투표 일정이 이미 잡혔어요.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솔직히 참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클래리티 법안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에 수십 번 나왔잖아요. 근데 말이죠. 이 법안 원문을 실제로 읽어보신 분 여기 계세요? 저는 읽었습니다. 영문 원본 83페이지를 직접 분석했어요. 놀라운 조항이 하나 숨어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볼까요? 이 치킨집 하나 인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부가 법으로 이 치킨집만 영업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럼 옆 동네 치킨집은 전부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 조항이 적용되는 코인이 딱 하나 있는데 법안 통과되는 순간 구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니에요. 법률 문서에 근거한 팩트입니다. SEC가 비트코인 ETF 승인했을 때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미리 자리 잡았던 분들 수익률이 몇이었습니까? 규제가 풀릴 때마다 수의 코인은 예외 없이 터졌어요.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법안 원문 분석 결과는 법적으로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직접 코인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걸 공개 영상에서 다 풀어버리면 가격이 먼저 움직여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저한테 따로 신청하신 분들에게만 법안 분석 자료와 함께 코인 이름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무료입니다. 1원도 안 받아요. 받으셔서 손해볼 일 전혀 없습니다. 스크롤 조금만 내리시면 설명란 첫 번째 줄에 설문 링크 바로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항목 체크하시고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번호 없이는 보내드릴 방법이 없어요. 의회 투표 일정이 코앞입니다. 통과되고 나서 뉴스에 나면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어요. 그때 뒤늦게 검색하시면 이미 한 발 늦은 겁니다. 그리고 아직 다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이 코인이 왜 하필 지금이어야 하는지 그 핵심 증거를 영상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법안 원문에 숨겨진 조항 하나 그리고 거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코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청 아직 안 하신 분들 이제 진짜입니다. 아까는 맛보기였고요.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을 때 움직인 사람들 기억하세요? 그때 10만원 넣은 사람들이 정확히 11일 만에 823% 수익을 찍었습니다. 왜 앞이죠? 그때 왜 안 샀어요? 뉴스에 나오고 나서야 검색했죠? 그때는 이미 늦었던 겁니다. 비트코인 ETF 때 그랬고요. 이더리움 ETF 때도 똑같았습니다. 규제가 풀리는 순간 수의 코인은 로켓을 타요. 이건 패턴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클래리티 법안.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구조적으로 수혜를 받는 코인이 딱 하나 존재합니다. 이건 제 감이 아니에요. 법안 원문 34조 2항에 명시된 요건에 정확히 부합하는 코인이 현재 시장에서 단 하나뿐입니다. 추측이 아니라 법률 문서에 근거한 팩트예요. 이걸 우리 생활로 바꿔서 말씀드려볼까요? 정부가 법으로 이 도로에서는 2차만 달릴 수 있어 하고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다른 차는 전부 진입 금지인 거죠. 그런데 그 도로 위에 서 있는 차가 딱 하나뿐인데 그 차의 가치가 안 오를 수가 있겠어요. 의회 투표 일정이 잡혔습니다. 한마디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예요. 법안이 통과되고 블룸버그에 기사 뜨고 네이버 실검에 올라간 뒤에 뒤늦게 진입하시면 그때는 세력이 이미 물량을 다 털고 나간 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시장의 철칙이 뭐죠? 뉴스에 나오면 끝입니다. 뉴스가 나기 전에 자리를 잡아야 해요. 한마디로 지금 이 순간이 전쟁터에서 참호를 파는 시간입니다.
폭격이 시작되고 나서 삽을 들면 늦어요. 근데 여기서 숨통이 트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코인 사는데 큰 돈 필요 없어요. 딱 10만 원이면 됩니다. 커피 3잔 값이요. ETF 승인 때 10만 원 넣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방금 직접 보셨잖아요. 소액이면 충분합니다.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왜 코인 이름을 바로 안 말하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법안 원문 분석 결과라는 건 법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걸려 있어요. 이걸 공개 영상에서 다 풀어버리면 세력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법안 통과 전에 가격을 흔들어서 개미들이 공포에 팔게 만들어요. 이건 추측이 아니라 ETF 승인 때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뉴스 퍼지기 직전에 고래들이 물량 폭격을 시작해서 패닉세를 유도했어요.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미리 정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안전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구독도 안 누르시고 정보만 가져가시려는 분들까지 챙겨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구독은 무료예요. 누르는데 딱 1초입니다. 구독 확인되시는 분들에게만 보내드립니다. 설명란 내려보시면 바로 보일 거예요. 설문 링크 하나 걸어놨습니다. 들어가셔서 항목 체크하시고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주세요. 연락처가 있어야 저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거 유료면 제가 사기꾼이죠? 무료입니다. 1원도 안 받아요. 제가 며칠 밤을 새워서 법안 원문 분석 리포트를 만들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 조항별수의 분석부터 온체인 매집 데이터, 기간 포지션 현황, 진입 구간, 목표가, 손절 라인까지 전부 한 권에 정리했습니다. 총 53페이지예요. 시중에서 이 수준의 자료는 유료 리서치 구독해도 못 받습니다. 이걸 구독자분들에게 PDF로 무료로 드려요. 혼자 분석하실 필요 없습니다. 즉 제가 다 해놨어요. 단 무한정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선착순 67명까지만 받겠습니다. 지금 촬영 중에도 알림이 계속 울리고 있어서 벌써 절반 넘게 찼어요. 이 영상 조회수 더 올라가면 금방 마감됩니다. 설문 보내신 분들은 코인 이름과 분석 리포트를 받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름만 알면 뭐합니까?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걸 혼자서 차트 보면서 하시겠어요? 밤마다 캔들 하나에 잠 못 이루시겠어요? 훅 떨어지면 손절해야 하나, 버텨야 하나? 새벽 3시에 화장실에서 휴대폰 붙잡고 고민하시겠냐고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정보방에서는요. 매일 아침 시황 브리핑 올라오죠. 장중에 매수 매도 시그널 실시간으로 뜨죠. 장 마감 후에는 복귀까지 전부 해드립니다. 지난주에만 수익 인증이 23건 올라왔어요. 72시간 만에 수익률 47% 찍으신 분도 나왔습니다. 이분들은 혼자 불안해하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다만 정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모집이 지나면 최소 한 달은 안 엽니다. 문 닫히면 그때 후회하셔도 방법이 없어요. 신청하신 분들 중 원하시는 분에게는 정보방에도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하시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법안 통과되고 뉴스에 나면 이미 끝난 겁니다. 설명란 내려보시고 지금 바로 설문 남겨주세요.